안녕하세요. 홍콩 프리미어 TNC의 박이태 팀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프리미어 TNC의 홍콩 법인 설립편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사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두바이 등 국가에서의 법인 설립과 운영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제로 유튜브 영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웨비나 시청하시면서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우측 하단에 질문 클릭하시고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웨비나는 보시는 목차 중 6, 7, 8번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홍콩은 지난 30년 이상 다양한 국적의 사업가들에게 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먼저 어떻게, 왜 홍콩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원동력이 된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홍콩 법인 설립을 결정하신 분들이 어떤 형태로 또 어떤 종류로 설립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맞는 은행 계좌 개설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는 Why 홍콩입니다. 홍콩이 어떤 이유로 전 세계의 기업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함에 있어 어떤 이점이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경영대학원 IMD에서 매년 국가 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에는 스위스, 싱가포르를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홍콩이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및 인프라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기업들이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시고 홍콩을 거점으로 한 다양한 이점을 누리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시아 최고의 금융시장이며 외국환거래법과 같은 여유한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금융거래가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거래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고 안정적인 법률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홍콩은 중국을 빼놓고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시는 관문이 되고 있으며 홍콩 법인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법인에게는 중국 진출 시 홍콩과 중국 간의 FTA 협정인 세파 협정에 따라 절세도 가능하시고 행정적인 간섭을 누리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세파 협정에 따른 혜택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홍콩 법인의 단순한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는 불가능하시고 홍콩 내 실제 사무실과 직원 채용을 통한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법인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중국 진출 시 세금적 혜택을 포함한 많은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홍콩 법인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하실 경우에 기업의 이미지 상승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법인 설립 및 운영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세 환경과 세계 최저 수준의 낮은 세율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합법적인 절세와 법인세 면제를 통해서 기타 국가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것보다 법인세율 측면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콩은 철저한 시스템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홍콩 법인 설립에는 저희가 요청드리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최소 2시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홍콩의 매력에 대해 간단히 정리드리겠습니다. 우선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낮은 세율뿐 아니라 합법적인 법인세 면제 신청 제도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이커머스 사업을 구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피지사와의 연동이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입점이 있어서도 홍콩 법인이 매우 간편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의 경우에도 전통은행 외 디지털 계좌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어 빠른 사업 개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도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과 같은 조세 투명성 또한 유지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여전히 신뢰받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분야에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적, 회계적 시스템은 일부 영제를 유지하고 있어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주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조건만 충족하신다면 비자 신청도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영주권 취득 조건 또한 비교적 용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홍콩으로의 진출을 결정하셨다면 어떤 형태로 진행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법인 형태와 비법인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인 형태는 신규 법인을 등록하시는 형태이며 그 구조에 따라 개인회사, 합자회사, 그리고 유한회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유한회사는 다시 공개 여부에 따라 공개 유한회사와 비공개 유한회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개인회사와 합자회사는 소위 무한책임회사입니다. 1인 오너로 설립된 회사가 개인회사이며 2인 이상의 개인이 참여하는 무한책임회사가 합자회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한책임회사는
소규모의 홍콩 내 상가 또는 보통 연매출 US달러 기준 10만 불 이하의 규모의 사업장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한책임회사도 일반 법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영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큰 단점이 무한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 오너, 즉 주주분께서 출자하신 자본금에 대해서만 유한 책임을 가지시게 되는데, 무한책임회사는 법리적인 소송 등에 휘말리게 될 경우에 오너의 개인 자산에도 영향이 갈 수 있으므로 큰 규모의 사업체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명에서도 구분이 되어 규모가 작을 것이라는 편견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유한 책임을 뜻하는 리미티드로 회사명이 끝나는 데 반해 무한책임회사는 리미티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BC 홍콩으로 회사명을 결정하셨다면 무한책임회사는 그대로 ABC 홍콩이며 법인은 ABC 홍콩 리미티드로 구분됩니다. 거래처에서도 해당 내용을 통해 홍콩 사업체의 규모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법인세인 16.5% 대비 1.5%가 낮은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은 무조건 외부 회계 감사를 받게 되어 있으나 면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진행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연매출 US달러 기준 10만 불 이하와 같이 소규모인 경우 무한책임회사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홍콩에서 개인회사 및 합자회사는 홍콩 아이디카드 소유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홍콩 외의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홍콩 외의 국가에 거주하고 계신 외국인은 거의 대부분 유한회사로서 사업 진출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한회사는 공개 유한회사와 비공개 유한회사로 나누어지며 대부분은 비공개 유한회사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간단히 홍콩 주식시장의 상장을 목적으로 사업 진출하실 경우에는 공개 유한회사를 설립하시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공개 유한회사로 설립하시면 됩니다. 즉 신규 홍콩 법인 중 90% 이상이 비공개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법인 형태는 홍콩 법인이 아니고 외국 법인을 홍콩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두 형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하면 지사는 홍콩에서 자체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연락사무소는 불가능합니다. 홍콩 내에서 사전 시장조사 또는 사후 AS만 담당할 경우에는 연락사무소 등록을 고려하실 수 있으며 그 외에 대부분의 사업체는 일반적인 영업활동, 계약 체결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지사 또는 비공개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을 진행하십니다. 비율적으로 보시면 거의 99%의 사업체가 비공개 유한회사 형태로 나머지 1% 정도가 지사 형태로 사업 진출하고 계십니다. 이때 많이 고민하실 수 있는 지사와 비공개 유한회사의 선택 기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로 진출하시는 대표적인 업종은 금융권과 건설사입니다. 이유는 지사의 경우 본사와 동일한 자본 계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본 설정 필요 없이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본 거래가 많은 금융권이나 건설사가 많이 선택하시는 형태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굳이 지사 형태로 선택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지사 선택하시는 이유는 매출 형태가 홍콩에 인식할 수 없고 본사에서 매출 합산이 필요하신 경우입니다. 그러한 특수한 경우에 일반 무역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지사 등록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형태로 진행하신 경우에도 본사와 연결 매출 합산이 가능하므로 굳이 지사 형태를 선택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사는 홍콩 법인이 이행해야 하는 모든 법률도 이행해야 하며 일반 법인이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추가적인 보고사항도 있어 운영함에 약간의 복잡함이 있습니다. 또한 지사 등록에 시간도 더 많이 소요되며 준비할 자료도 많기 때문에 앞서 말한 특수한 업종 또는 이유가 아니시면 법인 형태로 설립하고 계십니다. 당사에서 지금까지 약 6천여 개 업체의 홍콩 진출을 지원드렸는데 연락사무소 및 지사 형태는 약 70여 개 업체 정도만 진행하셨습니다. 정리하여 개인회사와 비공개 유한회사를 법인 형태로, 지사와 연락사무소를 비법인 형태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사 설립은 홍콩에 거주하고 계신 한국분이시면 가능하시지만 대부분은 불가능하시기에 비공개 유한회사 형태를 많이 선택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콩 진출을 결정하신 경우 법인과 지사의 설립 또는 등록 시와 유지상의 차이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 형태를 먼저 보면 법인은 홍콩 현지 법인 및 독립법인을 설립하시는 것이고 지사는 한국의 본사를 홍콩에 등록시키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회사명은 법인의 경우
원하시는 장명이 가능하며 후미에 이완 책임을 뜻하는 리미티드를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BC 리미티드 형태로 정명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지사의 경우 자유로운 정명은 불가능하고 한국 본사의 회사명 그대로 등록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ABC CO Ltd인 경우 홍콩 지사도 동일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설립 요건은 법인의 경우 개별 등기이사, 주주, 자본금을 구성하실 수 있으나 지사의 경우 본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모든 이사진을 등기해야 하며 정관 또한 본사의 정관을 영문 번역 공증 받으시어 동일하게 홍콩 기업 등록국에 등기해야 합니다. 홍콩 지사는 본사와 동일한 자본금 계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주를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의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은 개인 주주의 경우 온라인 접수를 통해 최소 2시간, 법인 주주의 경우 6영업일 소요됩니다. 여기서 참조하실 수 있는 점으로 100% 법인 주주인 경우 6영업일이 소요되는 데 반해 개인 주주가 1%라도 참여하시는 경우 온라인 접수를 통해 최소 2시간 만에 법인 설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사의 경우에는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최소 14영업일이 소요됩니다. 법인 설립은 신고제인데 반해 지사 등록은 승인제입니다. 지사 등록은 당사를 통해 모든 서류를 기업 등록국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배정되며 검토 후 승인하게 됩니다. 검토 절차 중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길게는 4에서 5주 정도가 소요되기도 합니다. 주주, 즉 모기업의 책임은 법인의 경우 출자금 내에서 유한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모회사가 US달러 10만 불을 자본금으로 출자하였을 때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부채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면 지사의 경우 본사가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지사가 법인보다 불리한 부분도 있어 홍콩 진출 형태를 결정하실 때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이익의 배분에 대해서는 법인의 경우 홍콩 법인에 귀속되며 배당금 형태로 주주에 귀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사의 경우에는 지사에 귀속시키실 수도 있고 배당금 형태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홍콩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본사로 귀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설립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주주당 홍콩달러 1불입니다. 즉 홍콩 법인의 주주가 1인인 경우 최소 자본금은 홍콩달러 1불입니다. 지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설립 자본금을 설정할 필요가 없으며 본사와 동일한 자본금 계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홍콩 지사도 홍콩 법인이 이행해야 하는 모든 대정부 보고사항을 동일하게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연갱신 업무, 결산, 감사, 세무보고, 직원보고 등이 있습니다. 홍콩 법인과 지사는 동일하게 단위세율 16.5%가 적용됩니다. 2018-19 세무연도부터는 이중 세율 구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 순이익기준 홍콩달러 200만 불까지는 표준세율 16.5%의 절반인 8.25%가 적용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가 적용됩니다. 홍콩 지사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매년 회계감사의 의무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회사 설립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표적인 형태인 법인과 지사, 연락사무소로 구분하여 기본적인 자격 요건과 이행하셔야 하는 부분 등 정리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콩 현지 법인 설립부터 정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호를 선정해 주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존에 등록되지 않은 상호명은 사용 가능합니다. 별도의 법인명 예약 제도는 없으며 선정하신 분이 해당 법인명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당사로 선호하시는 법인명을 공유 주시면 실시간으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드릴 예정입니다. 홍콩의 법인명은 영문이 기본이며 필요시 중문을 변기할 수는 있습니다. 혼용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1인 이상의 등기이사를 선정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주요 조건으로는 만 18세 이상의 자연인이시면 등기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몇몇 국가들과 같이 현지인 등기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주도 홍콩 현지인 또는 현지 법인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아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 100% 소유의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업종에 따른 별도의 제한도 없습니다. 또한 등기이사와의 겸임도 가능하여 최소 구조로 1인이 등기이사 겸 주주로 참여하시어 법인 설립도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말씀드렸던 대로 최소 홍콩달러 1불입니다. 만약 자본금을 설정하시고 자본금 납입 이후에 운영비로 사용하실 경우 해당 금액을 자본금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초기 1년간 운영자금을 US달러 10만 불로 예상하셨을 경우 US달러 10만 불을 자본금으로 설정하시고 자본금 납입하시어 주식 발행하신 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홍콩은 업종에 따른 제약이 없어
법인 설립 시 표준 정관을 준비해 드릴 예정입니다. 법인명 및 발기인 명부에 따라 1, 2페이지만 법인별로 상이하고 이후 페이지에 대해서는 모든 업종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정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 간사는 기입해 둔 바와 같이 TCSP 라이선스를 보유한 홍콩 법인 또는 개인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간사의 선임은 필수사항입니다. 회사 간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홍콩 회사 조례에 따라 법인이 이행해야 하는 모든 대정부 보고사항을 대행해드리는 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홍콩 정부와 법인의 실질적인 오너 사이에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공문서 수발 등의 업무를 이행하며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홍콩 정부의 신고가 필요한 대정부 보고 사항에 대해 미리 안내드리고 행정적인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법정 등록 주소지입니다. 홍콩은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 없이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홍콩 내 사무실을 구축하지 않은 대부분의 고객사에서는 당사에서 제공드리는 당사의 홍콩 주소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당사에서 홍콩 법인 설립 서류를 준비해 드릴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개인 주주로 구성되는 경우 온라인 서류 제출이 가능하며 100% 법인 주주로 구성 시 당사에서 직접 서류를 기업 등록국과 세무국에 제출하여 6영업일 후 법인 설립 증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하게 됩니다. 간단히 순서를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명을 실시간으로 확인드리고 앞서 안내드린 6가지 기본 정보를 취합하여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 후 기업 등록국의 설립 신청 서류인 폼 NNC1과 법인 정관 등 제반 서류와 법인 등록 비용 등을 제출합니다. 개인 주주의 경우 최소 2시간, 법인 주주의 경우 약 6영업일 소요되며 법인 설립 증서가 발급됩니다. 설립 증서를 수령하여 홍콩 세무국에 폼 1B와 함께 관련 정부세를 납부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법인 설립 증서를 CI, 사업자 등록증을 BR이라는 약자로 부릅니다. 이와 같이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이번에는 지사 등록 절차에 대해 정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지사 등록은 법인 설립과는 상이합니다. 먼저 사무는 본사와 동일하게 등록됩니다. 등기사도 별도 설정은 불가하며 본사와 동일한 등기사진을 등록하게 됩니다. 자본금은 별도 설정하지 않으며 정관도 본사의 정관을 영문 번역 공증받아 그대로 등록하게 됩니다. 홍콩 지사장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홍콩 지사장은 홍콩 아이디카드 소지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사 등록 전에 지사장 선임이 불가하신 경우 당사에서 명의를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향후 지사장 선임이 완료되시면 변경 등기 진행하시면 됩니다. 홍콩 법정 등록 주소지는 법인 설립 시와 마찬가지로 사무실 구축되지 않으신 경우 당사에서 주소지를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향후 사무실 구축하시고 변경 등기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사 등록도 순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상호명의 실시간 확인 드리겠습니다. 모든 기초 자료와 정보를 취합하여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 후 기업 등록국에 폼 NN1 등 제반 서류와 지사 등록 비용 등을 제출합니다. 소요 시간은 최소 14에서 30영업일이 소요되는데 평균적으로 하루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법인 설립과 비슷하게 등록 승인이 되면 지사 등록증 CR이 발급됩니다. 그 후에는 법인 설립과 동일하게 세무국에서 사업자 등록증 BR을 발급받게 됩니다. 설립 절차만 생각했을 때 지사는 한 달 정도 소요된다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연락사무소입니다. 연락사무소는 가장 간소화된 형태입니다. 상호명은 본사와 동일하고 연락사무소장 선임하시고 홍콩 법정 등록 주소지는 법인 설립이나 지사 등록 시와 마찬가지로 사무실 구축되지 않으신 경우 당사에서 주소지를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법인이나 지사와는 다르게 홍콩 기업 등록국의 관리는 받지 않고 세무국의 관리만 받습니다. 바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며 매년 사업자 등록증 갱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홍콩 법인 설립, 지사, 연락사무소 등록 시 유관부처였던 기업 등록국과 세무국의 매년 대정부 보고사항을 이행하셔야 됩니다. 기업 등록국보다는 세무국에서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 가시면 대부분의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 상황에 대한 문의는 메일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으며 빠르면 1영업일 이내, 늦어도 2영업일 이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로 문의 주시면 당사에서도 안내드릴 수 있어 굳이 직접 세무국과 연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필요시 직접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법인 설립 또는 지사 등록이 끝나고 나면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홍콩 법률은 아니고 한국에서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시거나 지사를 등록하시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하셔야 하는 신고제도입니다. 우선 해외 직접 투자 신고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의 주거래은행의 해외 직접 투자 신고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한국 법인 또는 개인이 해외 법인 설립 또는 지사를 등록하신다는 것은 해외의 주식을 취득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주식은 한국의 외국환관리법에 의거 투자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즉, 투자자산 취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의 주식을 취득하시는 것도 해외 직접 투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전 사전 신고가 진행되어야 하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거래은행 담당자에게 홍콩의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고 관련 안내 요청하시면 신청 서식 등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법인이 완료되시면 해당 신고를 완료해 주시고 설정하신 자본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설정 자본금이 단 홍콩달러 1불이더라도 해당 홍콩달러 1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신 경우 당사로 송금 신청서 또는 입금 확인서를 전달해 주시면 그에 맞추어 주식 증서를 발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주식 증서로 증권 취득 보고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 자금 납입 후 6개월 이내 사후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외국환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간단하게 홍콩 법인의 등기 서류와 주식 증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매년 5월 말까지 홍콩 법인의 연간 사업 실적 보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결산 보고서로 충분할 수도 있고 감사 보고서의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담당한 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지금 사용하고 계신 세무사분에게 세무사무실에 문의하시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후 홍콩 법인을 청산하시게 되거나 폐업 진행하시게 되면 청산 관련한 폐업 등기증이 발급됩니다. 해당 처분 이익에 대해서도 주주였던 한국 법인 또는 개인에 송금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외 직접 투자 종료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에 대해 인지하시고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모르셔서 못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홍콩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시고 향후에 이익금을 한국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반환하시기 위해 해외 직접 투자 신고는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주거래은행 지점에 방문하셔야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은행 계좌 개설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홍콩은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법인 설립 이후 계좌 개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홍콩 법인 설립이 완료되어야만 은행 계좌 개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은행 계좌 개설이 되어야만 자본금 납입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일부 국가는 자본금 가계정을 개설하고 자본금 납입이 되어야만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홍콩은 선행해서 은행 계좌 개설이 완료된 다음에 자본금을 납입하신 구조입니다. 홍콩은 3대 금융도시로 불리울 만큼 전 세계에 70여 개 주요 은행이 진출해 있으며 한국개인, K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10여 개 은행도 진출해 있습니다. 홍콩 법인의 은행 계좌 개설을 결정하실 때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고려하셔야 하는지 정리드리겠습니다. 크게 홍콩 현지은행과 한국계 진출은행, 디지털 계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홍콩 현지은행이 적합할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 한국계 진출은행이 적합하실 수 있는지 또 어떤 분들에게 디지털 계좌가 적합할 수 있는지 정리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콩 현지은행은 홍콩 내 지점수가 많아 소매금융 고객사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금 거래가 많으신 경우 현지은행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직불카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어 이러한 사용처가 다양한 분들은 현지은행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국계 은행보다는 HSBC, 시티은행, 스탠다차타드 은행 등과 같이 글로벌 은행이 대외 신용도가 높으므로 향후에 거래처에 은행 정보 등을 제출하실 때 홍콩 법인이 한국계 은행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대외적인 신용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홍콩 현지은행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부분이 단점이 되냐면 한국과 다르게 홍콩의 현지은행은 최저 잔고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각 은행별 요청하는 최저 평균 잔고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매월 유지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메인터넌스 피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일 큰 단점이 언어적인 문제입니다. 현지은행은 한국어 지원이 안 되기에 영어나 중국어로만 교신이 가능합니다. 또 담당 고정 직원이 없습니다. 물론 은행 입장에서 어느 수준 이상의 매출이나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의 법인 계좌에는 담당 직원을 배정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계좌에는 담당 직원이 없이 진행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라인을 통해서만 문의 가능하십니다. 홍콩에 계시지 않은 경우 지점 방문도 불가능하시고 전화하실 때 항상 국제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또 전화가 연결되더라도 직접적인 안내는 받지 못하고 질의사항을 남기시면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답변을 받게 됩니다. 빠른 응대가 되지 않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계 진출은행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홍콩 현지은행의 단점이 한국계 진출은행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 한국 직원이 배정될 수 있어서 응대가 빠르고 언어적으로도 일부 한국어 교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여 교신이 편리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국 본사와 자본 거래가 있으시거나 지급 보증을 받으시거나 스탠바이 LC를 받으시는 경우 당연히 동일한 은행을 설정하시어 수수료율 장점을 누리실 수 있고 시간적으로도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계 진출은행을 사용하시는 법인의 대표적인 업종이 무역업입니다. 무역을 하시면서 페이먼트 텀을 LC로 하시는 경우에는 가능하시면 한국계 진출은행 이용을 권고드립니다. 현지은행으로 진행하시면 수수료율도 비교적 높고 서류 절차 속도도 상당히 느립니다. 한국계 진출은행은 경우에 따라 급할 때는 먼저 사본 제출 후 사후 원본 보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LC를 사용하시는 고객사에서는 한국계 진출은행을 선택하십사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계 진출은행의 단점은 홍콩 현지은행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도매금융 중심입니다. LC를 받거나 송금, 입금을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금 거래는 제한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홍콩에서는 디지털 계좌가 매우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피지사와의 연결이 필요한 이커머스 업종을 영위하시는 분들에게 특화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에 2~3개월 소요되고 있는 시중은행과 다르게 1~2주 내에 심사 후 계좌 개설 세팅까지 기대해 볼 수 있으며 빠른 사업 개시가 필요하신 경우 디지털 계좌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점포 없이 운영되기에 현금의 입금이나 출금은 불가능합니다. 실물과 가상 직불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나 현금 인출이나 신용 기능은 불가합니다. 또한 영어 교신이 우선 순위이기에 언어적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핀테크 업체에 따라 한국어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주요 은행들에 대한 정보로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현지 은행으로는 HSBC은행 그리고 시티은행을 말씀드릴 수 있으며 한국은행이 KB하나은행, IBK은행이 대표적입니다. 또 디지털 업체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현지은행들은 이제 초기 예치금이나 아니면 월평균 유지 잔고액이 있고 또는 또 이제 계좌 개설하시는데 4주에서 6주 정도의 심사가 최소 발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행인 KB하나은행, IBK은행은 최저 잔고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으며 그리고 계좌 개설 사전 심사도 은행 인터뷰 전에 1~2개월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나 은행에서 인터뷰 하시고 나서부터는 1~2주 내에 보통 계좌 개설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계좌는 해당 한국은행 또는 이제 현지은행의 단점을 좀 보완한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 필요 없이 필요시 이제 화상 미팅으로 진행할 수 있고 또 계좌 개설도 신청 후 1~2주 내에 보통 세팅까지 완료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로 이제 현금카드, 그러니까 데비카드, 직불카드의 발급 가능 여부가 좀 다릅니다. HSBC는 발급이 가능하고 시티은행은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은행, IBK은행 모두 다 안 되고요. 그리고 디지털 계좌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는 발급 불가능하지만 데비카드는 발급 가능하고 또 이것도 피지컬, 그러니까 실물카드와 버추얼, 가상카드 모두 다 발급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홍콩의 은행 계좌 개설은 상당히 힘듭니다. 법인이든 지사든 연락사무소든 전 세계적으로
자금 세탁 방지법 강화로 모든 절차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법인 관련된 개인과 법인 상관없이 검증을 진행하고 있어 다양하고 방대한 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물론 계좌개설 심사가 강화되고 있으나 홍콩은 더 강력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홍콩은 외국환 관리법이 없어 사전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US달러 100만 불을 보내고도 받을 수도 있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계좌 개설 단계에서 심사를 강화하여 사전에 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홍콩 법인 설립 시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등록 시 계좌 개설을 진행하시는데 그 시점에는 홍콩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는 아무런 사업 이력이 없습니다. 하여 등기이사, 주주 및 모회사의 기존 사업 이력 등을 제출하셔야만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에서 요청드리는 서류는 개인에 대해서는 간단한 양력, 타국가에서 운영 중이던 영문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 등 사업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도 증빙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준비 단계에서의 이메일 기록 등도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빙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계좌 개설 심사 승인 확률은 천천히 낮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은행에서 자금 출처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법, 또 테러 자금 방지법이 주요 이유이고요. 그래서 등기이사, 또 주주의 최근 은행 거래 내역을 요청드리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주 거래은행의 최근 3개월 이내 은행 거래 내역에 대해서 영문본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또 이제 홍콩에서 혹시 기존에 운영하시는 사업체들도 계좌 개설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법인인 경우에도 초기에는 한 개 계좌로 먼저 개설하시고 해당 계좌를 통해 사업 이력을 쌓으신 다음에 추가 은행 계좌 개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당사에서는 2개 이상의 은행 계좌를 유지하시길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에서 임의적으로 은행 계좌를 폐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에 대한 어필은 불가능하고 통지받으시면 30일 이내 잔고를 출금 처리하셔야 됩니다. 현재 은행 계좌 개설 절차가 매우 힘들며 시간적으로도 최소 6주에서 8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즉 은행 계좌 통보받으시고 신규 계좌 개설 절차를 시작하시면 폐쇄 시점까지도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현지은행이나 한국은행 계좌 개설 1개 그리고 디지털 계좌 1개를 같이 운영하시며 서로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하며 이용하시는 걸 저희는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가상계좌에 대해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국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라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홍콩에서 매우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카카오뱅크 또는 토스뱅크와 같이 실제 점포 없이 인터넷 기반으로 핀테크 업체에서 운영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정식 인가은행은 아니고요. 정식 인가은행과 협업하여 만들어 놓은 결제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은행 정보 그리고 은행 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스위프트 코드라든지 아니면 은행명 이런 것들은 거래처에 제공하실 때 홍콩의 인가은행의 정보를 제공하실 수 있어 거래처에서는 해당 계좌가 디지털 계좌인지 아니면 실제 은행 계좌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해당 핀테크 업체도 홍콩 또는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라이선스를 받고 정식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만 저희가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터넷 뱅킹 모두 다 가능하며 아마존, 쇼피파이, 페이팔 등 전자상거래 PG사와의 연동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히 특징을 살펴보면 필수 최저 예치금이 없으며 입금과 송금 한도 또한 없습니다. 직불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비교적 저렴한 거래 수수료와 PG사 연동 지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중은행과 디지털 계좌의 비교입니다. 시중은행은 계좌 개설 시 홍콩에 방문하시어 대면 인터뷰가 꼭 필요한 데 반해 디지털 계좌는 대면 인터뷰가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필요시에는 화상 미팅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또 시중은행은 인터뷰 이후에 일반적인 현지은행 같은 경우에는 6주에서 8주 정도가 더 소요될 수 있고 디지털 계좌 같은 경우에는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심사까지 한 1주에서 2주 정도면 계좌 개설 세팅까지 모두 완료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과 디지털 계좌 모두 다중통화 계좌 모두 다 제공 가능합니다. 또 시중은행의 경우 계좌 개설 시에 은행에서 계좌 개설 심사 비용, 그리고 신용조사 비용, 또 최저 예치금 등이 있어서 사용하시는 데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디지털 계좌는 해당 내용들이 다 면제될 수 있어서 사용하시는 데 좀 편리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은행에 따라 데비카드는 발급이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는 발급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에 디지털 계좌의 경우에는 계좌 개설 승인되고 세팅되시면 바로 가상카드 또는 실물 직불카드 모두 다 신청 가능합니다. 또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무역계좌, 그러니까 LC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으로 꼭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디지털 계좌는 해당 LC 업무에 대해서는 대행이 불가능합니다. 또 시중은행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은행 영업시간 이내 AES 문의만 가능하고요. 디지털 계좌의 경우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으로 담당자와 직접 문의도 가능할 수 있어 이 부분이 좀 편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관련 내용 중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유선 연락이나 이메일, 카톡 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 주시면 추가 논의드리겠습니다. 또한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두바이 등에서의 법인 설립과 운영 관련하여 지속적인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사오니 참석하시어 유용한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여러 가지 주제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당사 유튜브에서도 유용한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홍콩 프리미어 텐시 박이태 팀장이었습니다. 웨비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